6번 문제입니다. 6번. 옥내소화전 설비의 펌프 토출축 압력계가 540kPa, 흡입측의 진공계는 25kPa를 지시하고 있을 때 이 펌프의 전량정은 몇 미터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단 압력계와 진공계의 높이 차이는 40cm입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자, 결국 뭘 물어본 거예요? 펌프의 전량정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펌프의 전량정 물어보면은 가장 먼저 식이 뭐가 떠올라요? H는 1, 2, 3 플러스 17m가 식이 떠오르잖아, 그죠? 예. 근데 딱 그 식인 줄 알았더니만 이 문제를 딱 읽으니까 그거 같진 않아. 그거 같진 않아. 아까 우리가 H는 1, 2, 3 17m는 필요 전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펌프에 요렇게 펌프 명판에 이렇게 써 있는 건 뭐라고 말했죠? 얘는 실제 전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실제 전량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실제 전량정을 물어보는 거야. 요 펌프 명판에, 자, 보통 그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뭐라 써 있는 게 눈에 보여야 돼. 근데 여기 있는 게 눈에 안 보여. 이렇게. 얘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어요. 그럼 이 펌프의 전량정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펌프를 돌려보면 알아요. 근데 돌려보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 원래 뜻은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 보면 아마 지금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진공계를 말하는 걸 보면 부하흡입 방식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진공계가 있는데 이 진공계의 눈금이 얼마야? 25kPa. 그 다음에 압력계가 있는데 압력계는 얼마야? 540kPa. 언젠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 진공계와 압력계의 눈금을 우리가 직접 읽으려면 어느 때 읽어라? 펌프가 동작할 때 읽어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이 무조건 전량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동작되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흘러가는 유량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문제의 사실 분위기로 봤을 때는 흘러가는 유량이 얼마였을 때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여기 명판에 얼마라고 있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0.4 큐빅미터 퍼 미니트라고 써 있고, 이거는 잘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몇 미터인지 몰라. 그러면 여기 흘러갈 때 얼마일 때? 딱 전격 토출량 흘러갔을 때 그때 이걸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사실 그 말까지는 안 나와 있어도 의미는 뭐예요? 펌프의 전량정 물어보는 거는 흘러가는 유량이 전격 토출량이었을 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알려면 할 수 없이 어디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성능시험 배관이 여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으로만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를 잠급니다. 이 밸브를 잠그고 여기 앞에 있는 개폐 밸브를 완전히 열고, 여기에 지금 유량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밸브를 적당히 열어가지고 펌프를 돌리고 물을 흘려보내는 거. 얼마로 흘려보내는 거야? 분당 0.4라고 써 있으니까 요거만큼을 흘려보냈을 때 요 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석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 전량정이죠? 실제 전량정. 실제 전량정을 어떻게 구한다? 토출층 양정.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필기 때. 토출층 양정 마이너스 흡입층 양정. 아니, 안 쓸게요. 어차피 여기 있어요. 그래도 식부터. 자, 얘는 지금 펌프 전량정이잖아. 이거는 실제 내가 이 펌프가 지금 동작하고 있을 때 전량정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식을 먼저 보면 토출층 양정에서 흡입식 양정을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돼.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토출층 양정은 요 지점의 압력을 보는 거고, 흡입측은 여기를 보다 보니까 그 두 지점에 대한 어떤 높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만큼을 더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두 지점의 낙차라는 거 뭐야? 압력계와 진공계의 높이 차. 뭐 그래봐야 한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이만큼 정도에 대한 낙차도 문제에 주어지면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안 나오면 뭐 사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식이었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봐요. 그럼 여기서 토출층 양정이 얼마야? 540kPa를 수두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흡입측은 25kPa를 수두로 바꾸면 돼요. 단위환산이죠. 자, 그랬더니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쨌든 이게 지금 공식이라는 거야. 그죠? 예. 공식이고, 말은 안 했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 흘러가는 유량이 얼마 흘러가야 돼? 명판에 있는 전격 토출량 흘러갔을 때, 그때 읽어야지. 이 값이 달라지면 이 값은 엄청나게 많이 틀려지는데, 아무 때나 읽고 나가지고 대입하면 안 되고, 전격 토출량으로 흘려보냈을 때 읽어주면 된다. 그랬을 때. 그래서, 토출층 양정은 얼마야? 540kPa니까 54m라고 본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흡입측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진공이니까. 진공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펌프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여기 둘 다 압력이 더 큽니다. 펌프 정지되어 있을 때는 얘가 더 커, 압력이. 사실 실제적으로. 그죠? 근데 정지되어 있을 때는 이걸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랬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왜 읽어? 그냥 물만 채워주면 되는데, 실제 의미가 있는 거는 회전하고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다. 얼마가 큰지 얼마가 작은지 대기압보다.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는 뭐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펌프가 돌고 있으니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데 흡입식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25kPa는 2.5m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플러스가 또 0.4m가 돼가지고 56.9m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야? 56.9m. 여기에 희미하게 안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56.9m. 실제 여기는 얼마라고 쓰였어요? 만약에 눈에 보였다면 얼마쯤 되겠어요? 그냥 대략하게 보면 56.9m보다 큰 값이 나왔겠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한 60m라고 써 있을 수도 있었어,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때 우리가 펌프 성능 시험할 때 0.4일 때 60인지는 안 해본다 그랬죠. 왜? 이 펌프는 새 펌프였을 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값이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56.9m가 나왔다는 건 실제 이 값은 더 크게 써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대략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늘 꼭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540kPa이 5.4, 54m. 54m 맞죠? 54m가 아니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죠? 540kPa는 약 54m일지 몰라도 54m가 아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540kPa를 54m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제대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파스칼과 수두를, 그죠? 수두를 이를 때 100으로 환산하는 사람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미터와 킬로파스칼을 10대 1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제대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냥 보통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단위환산을 꼭 하라고 말하는 출제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보통 우리가 기사시험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응? 만약에 이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출제자는 이게 싫어. 그래서 540kPa를 수두로 제대로 계산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주면 그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기사시험으로 본다면 어떻게 말하냐면, 중력 가속도는 9.8m/s를 꼭 적용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뜻 자체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단위환산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단위환산 하시면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뭐지? 비례식으로 표준대기 압력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101.325kPa일 때 10.332m는 얼마일 때 얼마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 한 가지. 비례식이 아니면 어떻게 문제 풀면 돼? 이 식 누구는 알고 있잖아요. 압력 P는 감마 H입니다 라는 겁니다. 압력이고 물의 비중량이고 수두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계산하래? 그러면 그러므로 한 H로 구하면 되죠. 감마분의 P로 구하면 됩니다. 맞죠? 이것이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10대 1, 1대 100으로 하는 거. 우리는 이게 제일 편해요. 그냥 특별하게 어떤 출제자가 주문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어떤 그 사람만의 어떤 주문이 있으면 그대로 하셔야 될 거잖아. 그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번 해볼까요? 54.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540 킬로파스칼. 그죠? 자, 킬로파스칼이니까 뭘로 하면 돼? 킬로 뉴턴 퍼 스퀘어 미터죠. 자, 물은 특별하지 않으면 얼마입니까? 비중량이 9.8 킬로 뉴턴 퍼 큐빅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얼마가 나와? 55. 얼마 나오던데 내가 아까 해봤는데 55.1m가 나옵니다. 원래는 540kPa를 55.1m가 원래 제대로 하면 맞는 거야.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한 게 좋다고 이렇게 했지만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고 사실 이것도 맞는 거지. 그죠? 근데 굳이 둘 다 맞는 거라면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야. 그냥 54m라고 해도 되고, 제대로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비례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 그죠? 예. 비례식으로 문제 푸나, 이렇게 문제 푸나,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는 그냥 1대 1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풀었어요. 이거 맞다라는 거죠. 맞다.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주문이 없으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됐어. 그러면, 56.1m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이제? 이 문제만 풀고 넘어갈 게 아니라 56.1m. 그래, 이 펌프의 뜻이 바로 뭐라 그랬죠? 들어올 때의 압력보다 나갈 때 얼마가 커진다고? 56.1m가 더 56.9m가 더 압력이 커집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자, 지금은 이렇게 부합식으로 쓰고 있던 펌프를 떼다가 똑같은 펌프예요. 떼다가 내가 만약에 정압흡입 방식의 탱크로 바꿨어, 얘를. 저 똑같은 펌프를 떼다가 내가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그때는 이제 여기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이제 진공계 필요 없죠. 근데 여기 이렇게 압력계가 이렇게 압력계 넣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펌프니까 유량은 0.4라고 써 있을 것이고, 이제 내가 좀 더 알았으니까 양정을 내가 그냥 보다 매직으로 썼어. 57m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써놨어. 내가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얼마? 0.4 큐빅미터 퍼 미니트로 토출을 내. 펌프가 동작돼가지고. 그러면 여기 압력 얼마예요? 그러면 요 높이가 또 안 주어지면 안 주어지면 이거를 사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땐 여기 압력 얼마야? 57m라고 말하면 돼.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냐? 2m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압력 얼마야? 59m가 되겠죠. 59m. 왜? 들어올 때의 압력보다 얼마가 커진다고? 57이 커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냐? 이게 원래 양정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양정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들어올 때보다 얼마큼 압력이 증가되나요? 항상 전량력만큼 증가됩니다. 뭐일 때? 유량이 전격 토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고, 이거보다 작거나 크면 이렇게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면 약간씩 변형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내용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죠? 지금 단위환산이 그런데 얘가 54m고, 그냥 밑으로 보면 54m고, 얘가 얼마였어, 아까? 2.5m였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냥 이거에 대한 낙차는 그냥 무시할게요. 그냥. 예, 그냥. 잠깐만요. 그러면 2.5m라는 얘기는 뭐야? 2.5m가 작게 들어왔죠? 들어올 때 대기압보다 2.5가 작게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나갈 땐 어때요? 54가 크게 나가니까 실제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딱 가리고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56.5m가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그럼 이 펌프는 얼마나 압력을 높인 거야?
2.5가 작게 들어온 거를 그거를 전부 다 올려놓고 다시 54가 크게 나갔으니까 이 펌프 실제 56.5m만큼 압력을 증가시킨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그 공식을 만족하는 게 이 공식이라는 거야. 그 공식, 이 공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실게요. 자, 7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그냥 보게 되면 기사 그림인데 제가 문제를 좀 다르게 좀 만들었어요. 네. 자,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그죠? 요게 지금 펌프이고, 요게 지금 후트밸브죠? 후트밸브에서부터 수면까지가 1m, 수면에서부터 펌프까지가 2m, 그 다음에 2m, 3m, 3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문제 1번에 주펌프의 토출량은 몇 리터 퍼 미니트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 쉽잖아. 자, 단위를 보니까 리터 퍼 미니트죠? 자, 소화전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있으니까 3개 대입하면 안 쓰려고요. 네, 그러면 주펌프의 전격 토출량, 그냥 묻는 대로 대답하면 뭐라고 물어봤어? 주펌프 토출량 물어봤으니까 주펌프 토출량씩 보여줘야 되죠? 3 곱하기 130L per minute는 390L per minute. 답은 390입니다. 그죠? 네. 2번에 주펌프의 전량정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소화전 노즐에서의 방사압력은 0.2MPa로 설계하며 배관 및 호스의 마찰 손실 실량정의 35%이다. 뭐 이거 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림 보고. 자, 2번. 자, 전량정 어떻게 구해요? H1, H2, H3, 17m 이렇게 쓰는데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 조건에 옥내 소화전 노즐의 방사압력은 얼마로 설계한다? 0.2MPa로 설계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최소값을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설계하는 거야. 우리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할 때 여기서 얼마가 나올 수 있도록 압력 0.2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하니까 남는 압력이 20m가 남아줘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지. 아무런 말이 없는 게 아니니까. 자, 구하면 되죠? H1 그죠? 보통 배관 및 부속물의 마찰 손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실량정의 35%라고 했으니까 실량정은 뭐였죠? 출발점에서부터 이 지금 끝점까지의 어떤 높이가 실량정이었잖아. 요거 다 더하면 실량정 나옵니다. 실량정. 예. 실량정이 얼마 나왔어요? 11m가 나왔나 보죠? 11m. 그래서 이게 11m고. 그냥, 이거, 원래 이거 더하기에 대한 순서는 없는 거잖아. 보통 우리는 그냥 가급적이면 배관 부속물 마찰 손실, 호스 마찰 손실, 실량정을 넣어주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얘를 먼저 알았으니까 먼저 집어넣어도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량정을 먼저 넣었고, 요 배관 및 부속물을 한 번에 말했죠? 배관 및 부속물 호스까지 요 두 개를 합해서 얼마라고 한다? 11m에 35% 0.35라고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20m를 더하면 되겠다. 답이 얼마 나왔어요? 34.85m가 나왔죠. 뭐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때 뭐라 말했죠? 34.85m로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출발하면 배관 호스 흘러갈 때 이만큼 압력 작아지고 11m 상승할 때 이만큼 작아져가지고 20m가 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우리가 말하는 출발 압력입니다 라고 말했죠. 3번에 주펌프의 모터 동력은 몇 PS인가? 단 펌프 효율은 기계 효율 90, 수력 효율 95, 최적 효율 85%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볼게요. 뭐 이거 못 구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일단 모터 동력을 물어봤죠? 예. 모터는 전동기이기 때문에 K값은 1.1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PS를 물어봤어요. 자, 뭐부터 들어가나요?
효율부터 돼요. 효율. 네. 펌프 효율은 보통 펌프 전 효율이라고 한다. 전 효율은 어느 때는 바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기계 효율 따로 주어지고 수력 효율 따로 주어지고 최적 효율이 따로 주어지면 이 효율을 곱하면 됩니다. 원래는 전 효율이라는 거는 더하는 게 보통 전체죠. 근데 효율은 곱해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뭐 순서는 없습니다. 더하기에 순서 없고 곱하기에 순서 없는 거죠. 그래서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세 가지. 자, 문제에서는 기계 효율이 90%니까 90을 쓰면 안 되고 0.9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는 수력 효율이 95%니까 0.95를 해줘야 되고 최적 효율은 85%니까 0.85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얘가 0.727이 나오나 봐요. 아, 이 펌프의 전 효율은 얼마다? 0.727. 퍼센트로는 72.7%입니다. 라고 말해서 이거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도 같아요. 내가 다 계산했으니까 여기 0.727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뭐 소방설비 기계 가지고 계시잖아, 그죠? 네. 어떤 경우는 효율이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주어지면 곱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0.727.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전량정 34.85m, 비중량 1000, 그죠? 킬로그램 폴스/퍼 큐빅미터, 토출량 아까 소화전 3개 있다고 했으니까 1부는 60초고 390리터는 0.39 큐빅미터가 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만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뭐로 얻어져? 킬로와트로 아니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으로 나누어 주면 킬로와트 얻어지는데 75로 나누어 준 거니까 PS로 얻어지는 거죠.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냥 쭉 쓰면서 하는 게 되게 편하고 좋고 여러분들도 그게 이해는 잘 되는데 그럼 몇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이렇게 PPT를 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약간 비효율적이긴 해요. 원래는 이렇게 쭉 쓰면서 설명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 많은 양이 점점 문학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100몇 문제 풀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거죠. 그죠? 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였지? 뭐 굳이 그렇게 풀 필요까지는 없는데 보통은 이제 물어볼 때 이거를 킬로와트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킬로와트로 물어볼 때는 이게 원래 100기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100기가 안 들어가. 이것도 그냥 이걸 안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9800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죠? 9.8이죠? 9.8 킬로니우턴 퍼 큐빅미터가 들어가면 바로 킬로와트로 바로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식이 별로 안 좋아. 왜? 여기에 항상 9.8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킬로와트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기계 분야에서는 킬로와트만 있는 게 아니라 PS도 있고 HP도 있기 때문에 좀 단위를 요즘에는 지금 킬로그램 폴스 단위를 안 쓰긴 하는데 일단 동력 구할 때는 얘를 써주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해요. 그죠? 요 값만 바꾸면 되잖아. 100이다, 76이다, 75다. 이 값만 바꾸면 킬로와트로도 구하고 HP로도 구하고 PS로도 구할 수 있는 건 요 식이 제일 좋은 식인데, 그죠? 여기다 이제 꼭 킬로와트만 물어본다고 하면야 100이 넣을 필요도 없고 여기다 그냥 9.8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9.8이라 9.800이죠? 아니면 9.8이구나. 9.8 들어가면 되는데 요거는 그래서 그냥 좀 옛날 거긴 하지만 아마 펌프 동력 구할 때는 요게 좀 편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넣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됐고 5번에 충압펌프가 주펌프 옆에 설치되어 있을 때 충압펌프의 최소 전량정은 얼마냐. 자, 일반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압펌프는 주펌프랑 같은 양정으로 그냥 설계합니다. 보통 설계할 때는. 근데 이거는 뭐죠? 필요 전량정을 물어보는 거지. 필요한 값은 같은 게 아니죠. 최소 값이 얼마라고? 얘는 자연압보다 적어도 0.2메가파스칼 이상 커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자, 자연압이 뭐가 자연압이에요? 자연압은
아까 우리가 펌프의 지금 전량정 구할 때는 요 출발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량정이잖아. 자연압은 펌프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연압이라고 말하는 거야. 펌프 자연압이라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이 높이가 얼마야? 이 높이가? 여기서부터 보면? 8m죠? 예. 8m니까 8m에서 얼마 0.2MPa 20m죠? 예. 그래서 충압 펌프는 28m 이상이면 됩니다. 28m 이상. 그 다음에 뭐라고? 주펌프의 전격 토출 양정, 전량정 이하. 이렇게 범위를 정했죠. 최소는 이것 이상이 돼야 되고, 그죠? 최대는 이거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펌프랑 같은 걸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이거는 이제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최소 얼마입니까? 하니까 필요 전량정 얼마예요? 이렇게. 자, 5번에 저수조에 저장하여야 하는 최소 수량과 그다음에 옥상 수조에 저장해야 되는 수량을 각각 써라. 뭐 말할 거 없죠. 그죠? 예. 그냥 저수원, 옥상 수원 그냥 구하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자, 8번 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 아래 조건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에 1번에 소화전은 층당 3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흡입직에 설치된 연성계는 0.04MPa를 지시하고 있고 가압송수장치는 4단 펌프이며 최고층 소화전까지의 높이는 25m, 최고층의 모든 소화전 방수구 개방 시 말단 소화전에서 방사압력은 0.21MPa, 배관 및 관 부속물의 마찰 손실은 실량정의 35%, 호스의 마찰 손실 수준은 다음 표를 이용한다. 뭐 우리 기사 때 많이 보셨던 표죠. 예. 7번에 호스는 길이 15m, 구경 40mm, 마호스 2개를 사용한다. 호스의 마찰 손실은 유량의 2승에 비례한다. 방수 노즐의 구경은 13mm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최고층 말단 노즐에서의 방사량은 얼마인가? 자, 쭉 보세요. 뭐 사실은 그냥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 보통 시험 문제도 그림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면 막 여러분들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막 글 올리면 그림으로 그려지면 되게 쉬울 것을 말로 하니까 되게 복잡했는데 막 그걸로 불만이 되게 많죠.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얘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소화전 층당 3개 있고 등등등 쭉 나와 있는데 방사압력이 얼마라고요? 0.21MPa 4번 조건에 최고층의 모든 소화전 방수구 개방 시 말단 소화전에서 방사압력은 0.21MPa이다. 1번 문제. 최고층 말단 노즐에서의 방수량은 얼마냐? 130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압력이 얼마이니까? 압력 0.21MPa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유량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량을 구해라. 이것도 좀 쉬운 문제야. 안 그러면 나중에 그냥 바로 펌프 전량정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틀려. 그러니까 미리 1번 문제를 풀어봐라 이거야. 그래야 여러분 2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순서대로 방사량 구하라면 식이 어떻게 돼요? Q는 0.653이에요? 6597이에요? 지금 뭐 C값이 없죠, 문제에. 그러면 Q는 0.653에 D제곱에 루트 10p로 보시면 되잖아. 그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방사량은 0.653. 노즐의 구경 13이라고 돼 있어요. 13의 2승에 루트 10p입니다. 그죠? 네. 그럼 얼마가 나왔어? 159.92 리터 퍼 미니트가 나왔다. 보통 우리가 이상 쓰는데 여기는 이상 쓰면 안 되지. 왜? 압력이 0.21MPa이고
노즐의 구경이 13mm면 딱 이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얘는 노즐에서 13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압력이 크다 보니까 유량이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2번 문제입니다. 펌프의 전량정은 몇 미터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대략 쓸게 볼게요. 자, 전량정 물어봤어요. 자, 전량정 일단 분위기는 필요 전량정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어디에 있는 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17m 쓸 텐데 지금 얼마가 남았어? 얘가 0.21 메가파스칼 남았다고 했으니까 출발 압력 구할 때 17m가 남았다고 보면 안 돼. 21m가 남았다고 보고 지금 요 출발 전량정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씩 찾아보셔요. 자, H1이 뭐지? 우리 생각으로는 배관 및 부속물의 말찰 손실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를 먼저 구하면 안 될 것 같아. 5번 조건에 보니까 실양정의 35%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실량정부터 구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실량정이 얼마예요 그러면? 3번 조건에 가압송수 장치는 4단 펌프이며 최고층 소화전까지의 높이는 25m입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실량정이네요. 우리는 늘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서부터? 후트밸브에서부터 소화전까지 보는데, 실제는 어때? 실제는 대부분의 경우는 펌프의 높이나 펌프의 높이나 그다음 흡입구의 높이는 어때요? 같은 높이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죠?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긴 했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압흡입 방식으로 하다면 펌프나 여기나 같은 높이고, 부압이다 보니까 펌프의 높이는 여기고 여긴 여기인데, 그죠? 우리는 항상 출발점에서부터 여기까지다. 뭐 다른 말은 없잖아 지금. 그죠? 예. 지금 사실은 얘도 펌프가 높아요. 예? 예. 펌프가 높죠. 뭘 보고 알아? 뭘 보고 펌프가 높은지 알아요? 2번 조건에 흡입측에 연성계 설치했죠. 연성계 왜 설치했겠어? 펌프가 높으니까. 그럼 실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실제 문제는 어디를 보더라도 이 높이가 얼마인지가 안 나왔잖아. 맞나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야 되는데 이 높이는 나왔어. 25m라고. 이 높이는 어디 있어 없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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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로 있어요? 실량정부터 구하셔야 돼. 예. 지금 여기서부터 가장 높은 소화전까지는 25m라고 주어졌는데 나는 이게 필요한 거죠. 요게 필요한 거야. 요건 주어졌잖아요. 이건 뭘로 구하는 거죠? 예, 우리 기사 때 많이 풀어보셨죠? 요 높이가 바로 주어지면 참 편하죠. 근데 여기에 진공계나 연성계의 눈금이 주어지면 진공계나 연성계의 눈금을 수두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두가 요 수두라고 보는 거야.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재가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출제자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만약 이 문제도 지금 연성계에 대한 말이 없으면 25m라고 볼 텐데, 여기 지금 나와있죠. 연성계가 얼마야? 0.04 메가파스칼 나와있죠. 0.04 메가파스칼. 0.04 메가파스칼. 얘가 사실 대기압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원래는 연성계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원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원래는 플러스는 보통 안 쓰잖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기압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의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펌프가 동작되고 있을 때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동작될 때는 플러스일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마이너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조금 이따 보게 되면 9번 문제 풀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라고 해줬어, 그 사람이. 근데 그거는 출제자가 이야기 해주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해주든 안 해주든 진공 연성계는 무조건 뭐야? 눈금은 대기압보다 작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예. 자, 어쨌든 이야기하면은 여기 지금 진공계나 연성계의 눈금, 진공압력이죠. 진공압력을 그냥 단위 환산하셔라. 그러면 그것이 요 높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실량정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실은 이거를 뭐로 봐도 마찬가지야. 그냥 4m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아까 분위기로 본다면. 맞죠? 자, 0.04 메가파스칼은 몇 미터예요? 4m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29m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계산을 한 거야. 제대로 계산을. 자, 제대로 계산은 비례식이죠. 얼마일 때 얼마다? 자, 0.101325 메가파스칼일 때 10.332 미터는 0.04 메가파스칼일 때 X입니까? 그랬더니 이가 얼마 나왔다는 거야? 4.07m가 나왔나 봐.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하면 4.07m,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1대 100으로 계산하면 4m가 나왔으니까 그냥 29m라고 4m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대로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려고 한번 써준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높이가 얼마야? 4m입니다. 바로 주어진 게 아니라 진공계나 연성계 눈금으로 주어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4m와 25m는 얼마야? 29m예요. 29.07m입니다 라고 이렇게 쓴 거죠. 실량정 구했습니다. 실량정 이거라고 할게요. 29.07m.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배관 부속물로 볼게요. 배관 부속물이 실양정이 얼마? 35%니까 29.07m에 곱하기 0.35가 되겠죠. 그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배관 및 부속물의 마찰 손실 양정은 실양정의 0.35, 10.17m.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어, 지금 봤을 때. 그죠? 실량정 구했을 때 연성계로 구한 것이 좀 특이한 사항이고, 얘는 전혀 문제 없죠. 자, 문제는 요 호스 마찰 손실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해요. 호스 마찰 손실. 자, 호스에 대한 걸 볼게요. 자, 지금 6번부터 나와 있죠.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는 다음 표를 이용한다. 자, 호스 마찰 손실 수두 100m당. 호스 100m당. 자, 그 다음 7번 조건에 보니까 호스는 길이 15m, 구경 40mm, 마우스 2개죠. 자, 표를 찾으니까 40mm, 그 다음에 마우스가 있고요. 130이 있고 350이 있죠. 이 표는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두 개 다 보려고, 130은 옥내소화전일 때 보는 거고 350은 옥외소화전일 때 보려고 두 개 해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옥내소화전이기 때문에 마우스에 130을 찾으면 되죠. 얼마예요 그러면? 26m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스가 100m였을 때가 26m인데 호스는 100m가 아니라 15m짜리 두 개를 연결한다는 말이지. 근데 꼭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호스 하나는 15m인데 두 개 연결하니까 30m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지. H3를 봅니다. 핵심은 이거야.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 H3를 어떻게 구해? 아, 그래? 그러면 호스가 100m였다면 손실 수두는 26m입니다 라는 거예요. 호스가 100m가 아니라 30m이니까 얼마입니까? 라는 게 이게 비례식이죠. 얘랑 얘랑은 같은 미터로 써 있지만 얘는 호스의 길이의 미터고 얘는 미터지만 길이가 아니라 수두죠. 그래서 어쨌든 얘랑 얘랑 소거가 되고 수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7.8 나올 것 같아. 7.8. 워낙 유명하니까 7.8m. 그러면 얘가 7.8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에요? 지금 얘는 호스가 있다면 이 호스에 얼마 흘러갈 때? 호스에 130 리터 퍼 미니트 흘러갈 때 30m 길이에서 이만큼의 손실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단에서 압력이 얼마였죠? 2.1 메가파스, 얼마죠? 0.21 메가파스칼이었고 130이 아니라 얼마였어? 아까 1번 문제에서 159.92 리터 퍼 미니트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30이었을 때는 7.8 맞는데 130보다 더 많이 흘러가니까 손실도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죠. 동일한 구경에 뭐가?
유량이 증가되면 유속이 빨라지는 것이고 유속이 빨라지면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30일 때는 알고 있는데 159.9일 때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니까 그 밑에 8번 조건에 나와 있죠. 호수의 마찰 손실은 유량의 2승에 비례합니다. 유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손실도 증가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이거 계속 보는 거니까 한번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수계소화 설비에서 마찰 손실을 구할 때 뭐 우리 필기 때 볼 때는 달시 와이스 방정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었고 하겐 포화젤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하덴 윌리엄스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물에 가장 적합한 마찰 손실은 하덴 윌리엄스식이었죠. 자, 우리가 보통 하덴 윌리엄스식은 배관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긴 한데 호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도만 안다면. 그러면 내가 그냥 호수 마찰 손실을 하덴 윌리엄스 식으로 내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어떤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쓰고 금방 지우면 되니까 6.174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할게요. 10의 6승. 내가 지금 뭐로 구하려고 하는 거야? 수두로 구하려고 하는 거죠. 4승, 5승, 6승 설명드렸잖아. 자, 그 다음에 C의 1.85승, D의 4.87승분의 Q의 1.85승 곱하기 호스의 길이 L일 때 손실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것이 이것입니다. 이럴 때 구하는 거고 비례식으로 구할 때는 처음일 때 이것은 나중일 때 얼마입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그냥 이것일 때 이것은이라고 써도 되잖아. 처음 조건이니까 1, 이따가 또 할 거니까 잘 들어보셔. 이게 제일 복잡해 여기서. 처음 조건이었을 때 손실은 이거였는데 나중 조건이었을 때 6.174 10의 6승에 나중에 들어가면 또 이제 이게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C2, D2, Q2, L2일 때는 델타 P2인지가 비례식이죠. 처음일 때는 이거였는데 나중일 때는 얼마입니까? 이게 비례식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양변에 이게 있을 때 맨 먼저 뭐 해야 돼? 양변에 동일한 거를 지워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이 호스를 볼게요. 자, 일단 먼저 6.174 10의 6승이 똑같습니다.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호스의 조도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호스를 지금 보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C1의 1.85승, C2 1.85승이 지워지는 거예요. 호스의 구경도 어때? D1도. 처음 D1이나 D2나 똑같은 거니까 얼마인지는 몰라도 지워지긴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호스의 길이도 어때요? 지금도 30m고 이따가도 30m죠. 호스의 길이도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Q는 뭐야? 처음은 130L per minute였을 때 얼마가 나왔죠? 7.8 나왔잖아. 7.8. 근데 지금은 얼마야 이제? 130이 아니라 159점 얼마라며. 그러면 식은 복잡했는데 처음과 나중에 달라진 것은 뭐밖에 없다? 유량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 지워지면 이제 식이 어떻게 돼? Q의 완의 1.85승일 때 델타 P의 완은 Q의 2의 1.85승일 때 델타 P2라는 식으로 이 식이 정리된다는 거야. 다 지워졌어. 여기서는 뭐만 남았어? Q1만 남았고 여기서 뭐만 남았어? Q2만 남고 다 지워지는 거죠. 그럼 이 식은 이제 내가 나는 이거 알고 여기 얼마 집어넣을 거야? 130 처음 유량. 이거 얼마 집어넣을 거야? 159점 얼마. 이거 얼마 집어넣을 거야? 7.8 이거 얼마 집어넣을 거야? 이거 구하려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델타 P2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Q의 완에 1.85승분의 Q의 2의 1.85승 곱하기 델타 P1이라는 식이 나오죠. 이거는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는 마찰 손실은 유량의 1.85승에 비례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랑 똑같은 건데 만약에 그냥 호스의 마찰 손실은 하젠 윌리엄스 식을 이용합니다 라고만 했으면 그 말은 이 식이 되는 거죠. 이 식을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호스의 마찰 손실은 유량의
1.85승에 비례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뭐라고 돼 있지? 유량의 2승에 비례합니다라고 했었죠. 이해됩니까? 똑같은 거야. 그죠? 네,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뭐냐? 이 문제를 풀면 그냥 하전 일리함식으로 문제 풀라고 했으면 그냥 이렇게 문제 풀 텐데 이 문제처럼 2승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처음 유량의 2승일 때 처음 마찰 손실은 나중 유량의 2승일 때 나중 마찰 손실입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식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가 되는 거야? 처음 손실이 아까 얼마였어요? 7.8m였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 처음 유량이 아까 130. 유량이 2승에 비례한다. 130의 2승일 때 7.8은 얼마야? 159. 얼마의 2승일 때 얼마입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원래는 그 지금 6번 아래에 있는 그 표는 딱 유량이 옥내소화전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130을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이 표는 무조건 130일 때랑 350일 때랑만 볼 수 있는 거야. 150일 때는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130일 때를 먼저 구해놓고 150에 맞도록 1.85승을 하든지 2승을 하든지 원래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1.85승을 하는 게 원래 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2승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요 호스에 대한 마찰 손실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별도로 말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호스는 130을 흘러간다고 보고 그 표만 찾으면 됐는데 얘는 130이 아니다 보니까 1번부터 벌써 유량을 구하라고 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자, 바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호스 마찰 손실을 구하는 걸 보여줍니다. 1번은 실량정 손실을 보여줬어요. 29.07m. 부속물 손실을 보여줬고 이제 세 번째죠. 우선 순서는 먼저 130일 때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호스 길이 100m였을 때 26m의 손실은 호스가 30m밖에 안 되잖아. 손실은 7.8m입니다. 라고 했는데 7.8m는 130L/min일 때 7.8이죠. 실제는 159. 얼마 흘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잖아 제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니까 130의 2승일 때 7.8m는 159.92의 2승일 때 델타 P2입니다. 뭐 이렇게. 그죠? 네. 이식이잖아. 이식이잖아. 그죠? 네. 그죠? 네. 마찰 손실은 뭐에 비례한다고? 유량의 2승에 비례합니다. 라고 썼으니까요. 그래서 130의 2승일 때 7.8m는 159.92의 2승일 때 X입니다. 그게 얼마야? 11.8m입니다. 호스까지 구했네. 자, 그럼 이제 뭐죠? 실량정 29.07, 그 다음에 배관 손실 10.17, 호스 손실 11.8m, 그 다음에 압력 17m가 아니라 21m. 그래서 얼마가 나와? 72.04m가 이 펌프의 출발 압력이네요. 후트밸브에서 72.04m로 출발해가지고 이만큼 작아지고 이만큼 작아지고 이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얼마가 나왔어? 21m가 나왔습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됐죠? 네. 실제 우리는 항상 가정을 하기 때문에 130만 방출되는 걸로 맨날 보고 구하지만 130이 아니면 항상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배관에 흘러가든 호스가 흘러가든 대신 이 식을 쓰려고 하면은 130일 때를 알아야 130이 아닐 때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85승이냐 2승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서 펌프에 2번에 펌프 전량정 구했더니 72.04m가 나왔어요. 3번에 이 설비의 최저 압력은 최대 몇 메가파스칼인가? 최저 압력 뭐 늘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최저 압력은 지금 답에서 메가파스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수두를 메가파스칼로 바로 바꿨어. 얘가 얼마 0.72 메가파스칼 1.4 이하죠. 1.4 이하. 그럼 얘도
1메가파스칼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하라고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뭐야? 최대가 얼마냐? 최대는 1메가파스칼이 되겠죠. 네.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 원래 신경 써야 돼. 문제에서 그냥 이 펌프의 최저 압력 얼마예요? 그럼 원래는 1메가파스칼 이하여야 됩니다라고 써줘야 된다고. 맞죠? 그 1메가파스칼이 아니잖아. 1메가파스칼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 최대 얼마까지 가능해요? 지금 문제의 답처럼 1메가파스칼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쓰는 것이죠. 그죠? 네. 우리는 이상 이하에 되게 여러분들 막 인쇄하더라고. 안 쓰려고 하는데, 실제 그 개념이 잡혀야 전체 이해가 잘 잡힌 거예요. 왜 어느 때는 써주고 어느 때는 안 써주느냐라는 건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저는 답을 쓸 때 최대한 그걸 반영해서 여러분 다 넣어줬으니까, 왜 이해가 안 들어갔는지, 왜 이상이 안 들어갔는지를 한번 답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 4번에 펌프의 정격 운전 시 압축비는 얼마냐? 압축비. 압축비는 필기 때 했던 이야기잖아, 그죠? 압축비. 어떤 개념이었죠? 이게 4단 펌프라고 했잖아, 4단 펌프. 그냥 제가 압축기처럼 그릴게요,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얘는 지금 4단 펌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1단 펌프 4개를 지금 직렬로 연결해 놓은 거죠. 여기가 맨 앞에 있는 펌프의 흡입구입니다. 흡입구. 그 다음에 여기가 맨 끝에 펌프와 배관 연결되는 토출구예요. 토출구. 그래서 1단에서 압력을 크게 해서 2단으로 보내고 3단으로 보내고 4단으로 보내가지고 흡입되는 압력보다 엄청 큰 압력으로 토출이 되고 있는 거죠. 토출되고 흡입구로 들어간 압력은 진공계가 지시한 압력으로 들어갈 것이고 토출구로 나가는 압력은 압력계가 지시한 압력으로 나가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압축비를 구하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압축비는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죠? 흡입측 압력. 흡입 압력이지 뭐. 흡입 압력. 맨 처음 요 압력입니다. 흡입 압력분의 토출 압력. 요게 압력이죠. 토출축 압력. 요거에 n제곱근. 이렇게 구하는 거죠. n제곱근. n이 뭐야? 단수. 4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흡입측으로 들어가서 4단을 통해서 토출된 압력이 얼마입니까? 이게 압축비라고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필기 때. 흡입측 압력 얼마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들어갔어? 2번 조건에 연성계가 지시한 압력이 0.04메가파스칼. 자, 중요한 건 이 압력에는 이제 무슨 압력? 단위는 무조건 압축비가 단위가 없는 거니까 단위를 통일은 무조건 시켜줘야 돼. 무슨 단위든 간에 통일은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이 되는 압력이 뭐야? 여기다 지금 절대 압력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게이지 압력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뭘 집어넣어 줘야 돼요? 게이지 압력을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없는 압력이 무슨 압력이야? 절대 압력은 마이너스가 없죠. 절대 압력 마이너스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둘 다 뭐 집어넣어야 돼? 절대 압력으로 들어가야 돼. 사실은 절대 압력이 진정한 압력이잖아. 그죠? 진정한 압력. 자, 흡입 압력 얼마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갈 때 대기압보다 얼마가 작았지? 0.04메가파스칼이 작았잖아. 아까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이 펌프 들어갈 때 얼마야? 지금 연성계가 지시한 압력 0.04메가파스칼이니까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일 것이다. 지금 펌프가 돌고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일 수는 없는 거지. 부압이니까. 그러면 여기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작은 압력이 들어가지. 자, 여기 압력 얼마야 그러면? 대기압에서 진공압이죠. 얘가. 진공압력을 빼주면 뭐가 돼? 절대 압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토출축 압력은 얼마예요?
토출적 압력은 아까 72m가 나왔나요? 그죠? 예. 72m가 나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전량정은 항상 뭐라 했는? 전량정은 게이지 압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다 내가 지금 절대 압력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어때? 지금 전량정에다가 대기 압력을 더하면 됩니다. 그죠? 예. 우리가 늘 구해놓고 나서 AH 1, 2, 3 구해놓고 그게 무슨 압력이다? 게이지 압력이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식 썼으니까 볼게요. 자, 압축비는 요게 원래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수식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다 쓴 거예요. 자, 흡입측 압력 얼마예요? 대기압보다 얼마가 작아요? 0.04가 작습니다. 그래서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썼네, 그냥. 그죠? 예. 대기압력은 0.1013 메가파스칼. 진공은 0.04 메가파스칼. 그래서 얼마예요? 들어갈 때 절대압력으로 0.0613 메가파스칼로 들어갔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4단까지 압축이 되면서 나갈 때 압력 얼마야? 일단은 게이지 압력으로 0.72 메가파스칼인데 대기 압력 더해줘야 되겠죠. 절대 압력 바꿔줘야 되니까. 정리했어요. 4분의 1승 얼마야? 1.91입니다. 압축비가. 압축비 1.91의 뜻이 바로 뭐예요? 뜻이 뭐야? 한번 계산해 주면 돼. 이게 얼마지? 실제 들어간 압력은 얼마냐면 0.0613이죠. 0.0613 메가파스칼로 펌프에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1단을 거쳐서 나오는 압력이 얼마야? 0.0613보다 얼마만큼 커져? 1.91배 커지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1.91배를 해요. 그럼 요게 알파가 나왔다고 할게요. 알파가 들어가죠. 나올 때 얼마로 나와? 알파의 압력에 1.91배가 또 커지는 거예요. 그게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로 3단으로 들어가죠. 나올 때 얼마로 또 압축이 돼? 들어간 압력에 1.91배만큼 압력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올 때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로 들어가죠. 예. 나올 때 1.91배만큼 증가가 되면 얼마냐 실제 이 압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의미가 그래서 뭐 단순히 요거 딱 계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압축비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한 단 한 단 갈 때마다 압력이 점점 커지죠. 얼마만큼 커져? 그 단으로 들어갈 때의 압력보다 압축비만큼 곱해져 가지고 커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예. 뭐 그런 이야기예요. 예. 답은 그래가지고 1.91이 압축비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9번 문제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쉬죠.